안녕하세요. 4주차 목요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제가 18주 동안 하나님 나라 교육, 다음 세대 교육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질문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들 다른 사역자들과 많은 부모님들이 또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질문들을 했었고요. 다른 나라에 가서 교육을 보고 또 다른 교육들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런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막막함과 답답함을 가지신 이유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막막하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또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궁금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답을 드린다면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대안학교를 시작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으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찾으니까 찾아지고 또 이미 하고 있는 앞에 길을 걸으셨던 분들이 반드시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교육에 대한 시각을 잠시 접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100% 들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대로 새로운 교육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교사 연수를 여러 곳 다니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학교들, 다양한 대안학교 형태들에서 온 교사들이 모여서 연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소감을 이야기하고 적용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가만히 들어보면 각자의 학교 환경 그리고 각자의 교육 경험에 따라서 적용점을 찾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연수 중에 열심히 잘 가르치는 것에 주로 관심이 가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감으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자유롭게 아이들을 대하되 그 아이가 자기의 인생과 삶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 환경에 있다면, 그리고 그런 교육 경험에 있다면 그런 선생님들은 또 연수 중에 그런 모습들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걸 적용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의 교육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틀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그 이전과 다른 신앙 전수가 되고 있느냐, 그저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신앙 전수가 되고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교육을 보시려면 기존에 있던 교회 학교가 얼마만큼 더 잘 되어야 하느냐라는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신앙 전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저보다 오히려 더 일찍 교장을 하셨고 학교를 설립 초기부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은 교육 경험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하시는 행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메모장을 꺼내셔서 펜을 손에 들고 기록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구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교육적인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이야기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들으시려고 오셨구나.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섭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이 정도로 배우려고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훌륭한 선생님일 거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다른 교육,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시려면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전과 다른 환경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전까지 어떻게 했나요? 선배들로부터 배웠고 또 우리 앞선 사역자들이 한 행동들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나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그것이 전부이니 선배들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 했을 뿐이죠.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과연 신앙 전수에 도움이 되는 걸까? 진정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 이 질문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육을 배우려고 한다면 경험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육들은 대부분 교재를 가르치고 이론을 가르치는 것에 멈춥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의 학교에서 교육자들, 특히 교수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 강의를 잠깐씩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첫 번째, 교사 출신이었다는 것. 두 번째, 본인이 가르친 방식대로 그대로 교수한다는 거였습니다. 한 학기를 그 교수님한테 배운다면 방식까지도, 교육 방법까지도 경험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한국의 가르침 중심, 무엇인가를 더 많이 전달하려고 하는 교육과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체험시키는 교육의 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시킬 때도 북유럽에 또 북미에 보내는 연수를 합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글을 읽고 토론하지만 현장에 가서 그 학교 교정에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하는 순간, 이게 다른 교육이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거든요. 이제는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좋은 기독교 교육, 신앙 정수를 하는 교육, 다른 교육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도 있고요. 또 교회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진짜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신앙 전수가 되고 있는가? 라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라고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의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배우십시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직접 경험하십시오. 찾아가서 만나고 체험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교육,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습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과 사역자들도, 부모님들도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